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무시해! 나보다 저 할머니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호텔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사모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어요. 수십 개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60대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초라한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말이에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의 들판에서는 평일 저녁 5시 감동과 공감을 담은 새로운 사연이 공개됩니다. 사연의 들판 구독하시고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이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강명희입니다. 올해 60이에요. 5성급 호텔 체인 그랜드 팰리스의 회장이죠. 전국 7개 호텔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25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작은 여관으로 시작했죠. 35살 때 첫 호텔을 열었고, 지금은 수백 명의 직원을 둔 회장이 됐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서 회사를 이끌고 있어요. 넓은 회장실 벽면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첫 호텔 오픈식, 부산 지점 개관식, 각종 시상식 사진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무엇보다 우선시한 건 가문의 명예였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체면으로 사는 거야. 이것이 제 평생 신념이었어요. 그런 제게 외아들 민준이의 결혼 소식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민준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32살 먹은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부산 호텔에서 일하는 여자입니다. 이름은 박소현이에요. 28살이고 프런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자랐대요. 순간 제 눈빛이 변했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부모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들은 단호히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을 가문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소연이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도심의 불빛이 깜빡였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죠. 아들의 눈빛에 거짓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편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 여자가 믿을 만한 사람일까? 그 여자가 우리 민준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조건만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밤이 깊어갔지만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오랜만에 동창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조용한 방에서였죠. 60대 동갑내기 친구들이 하나둘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호텔 직원들 참 달라졌어. 돈 없으면 무시한대. 다른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같은 노인네 냄새 난다고 눈도 안 마주친다더라. 서비스 업종이 다 그렇지 뭐. 돈 많아 보이면 웃고 없어 보이면 차갑게 대하고. 저는 젓가락을 멈췄어요.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집안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될 거예요. 6년 차에 벌써 매니저라고 했지. 실력은 있나 보지만 사람 마음까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의 미소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내가 너무 엄격한 건가?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확신하려 했어요. 그래, 직접 봐야겠어. 저는 오랜만에 제가 내린 결정을 비서에게도 숨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스케줄을 보고하러 왔을 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일정 다 비워둬. 개인 용무가 있어. 비서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부산까지 가야 합니다. 10년 전 부산 지점 개관식 이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 직원들은 제 얼굴을 모를 거예요. 지배인 정도나 본사 회의 때 본 적이 있겠죠.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청소부처럼 변장해서 가장 싼 방을 예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는 겁니다. 만약 차갑게 대한다면 아들에게 결혼을 반대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만약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면 그때는 제 편견을 인정해야겠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평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니 60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회색 점퍼를 꺼냈습니다. 15년도 더 된 옷이에요. 본점 청소 담당 직원이 너무 춥게 입고 다녀서 제 옷과 바꿔주곤 여태 간직하고 있었죠. 낡은 검은색 운동화도 함께 꺼냈어요. 작은 여행 가방에는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지갑, 신분증, 카드 한 장. 평소 쓰던 명품 핸드백은 서랍에 그대로 뒀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회색 점퍼, 낡은 청바지, 해진 운동화. 머리는 일부러 단정하게 빗지 않았어요.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초라한 60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표정은 사라지고 어깨는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현관을 나서는데 기사가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괜찮아요. 혼자 갈 거예요. 기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걸어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걷는 거리였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니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서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평범한 60대 할머니일 뿐이었죠.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KTX 매표소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키오스크에서 표를 끊었어요. 부산행 오전 9시 30분. 일반실 좌석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특시를 이용했겠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대합실에서 출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여행 가는 가족들, 출장 가는 직장인들이 보였어요. 모두 각자의 이유로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죠. 저도 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플랫폼으로 나가는 안내 방송이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으니 옆자리에 20대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어요.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박소현의 인사기록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단정한 단발머리에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2019년 입사. 고객 만족도 6년 연속 1등. 2023년 매니저 승진. 숫자로만 보면 완벽한 직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28살 젊은 여자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저 승진을 위해 웃는 얼굴을 연기하는 건지.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대전을 지나고 대구를 지났습니다. 2시간 40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길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부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안내 방송이 들렸어요. 저는 짐을 챙겨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산역 플랫폼에 내리니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10년 만에 오는 부산이었습니다. 역 광장으로 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주소를 불렀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부산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 쳐다봤어요. 거기 5성급 호텔인데 가시게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약했어요. 기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창밖으로 부산의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해운대 방향으로 차가 달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높이 솟은 건물이 보였어요. 그랜드 팰리스 부산이었습니다. 20층짜리 하얀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10년 전 개관식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테이프를 끊던 그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던 그날. 하지만 그 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서울 본사 일이 너무 바빴거든요.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요금은 23,000원이에요. 저는 카드를 건넸어요. 기사님이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저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차에서 내렸어요. 호텔 정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로비가 보였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저는 낡은 여행 가방을 꽉 쥐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안에 아들의 여자가 있겠지. 박소현, 28살, 프런트 매니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민준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 부모도 없이 혼자 자랐다는 여자. 정말 따뜻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닷바람이 폐를 채웠어요. 손이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길 기다리며 저는 마지막으로 다짐했어요. 있는 그대로 보자. 편견 없이 보자. 그리고 진짜 모습을 확인하자.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자동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로 들어섰어요.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제 낡은 운동화 소리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쿵, 쿵, 쿵.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초라한 점퍼 차림의 60대 여성.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가슴이 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앞으로 걸었어요. 로비 왼쪽에 체크인 키오스크가 보였습니다. 커다란 터치 스크린이 3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저는 가장 왼쪽 기계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니 여러 버튼들이 있었어요. 체크인, 예약 확인, 객실 안내, 서비스 요청. 저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뻗어 체크인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예약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예약 번호요? 저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예약 확인 문자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진짜 느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더 빨리 화면을 찾으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잘못 눌러져서 화면이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옆 키오스크를 쓰던 20대 여직원이 코를 살짝 찡긋했어요. 그녀는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복장으로 여기를.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온 제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손끝이 더욱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오늘은 제가 회장이 아니니까요. 남루한 행색의 60대 할머니일 뿐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처음 이용하시는 거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단정한 머리에 깔끔한 유니폼 차림. 가슴에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박소현 매니저. 바로 그 여자였어요. 민준이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 제가 부산까지 와서 확인하고 싶었던 그 사람. 박소현은 저에게 다가와 화면 옆에 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어요.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박소연은 제 옆에 서서 천천히 설명했어요. 여기 화면 중앙을 살짝만 누르시면 돼요.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예약 번호는 문자로 받으셨죠?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소연은 제 스마트폰 화면을 함께 봤어요. 아, 여기 있네요. 이 번호를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제 손을 살짝 잡고 천천히 안내했어요. 하나씩 천천히 누르시면 돼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녀의 말대로 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박소연은 계속 옆에서 기다려줬어요.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신분증을 스캔하시면 됩니다. 박소현이 기계 아래쪽을 가리켰어요. 여기 놓으시면 자동으로 인식돼요. 저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신분증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박소현이 재빨리 받쳐줬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계산이나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신분증을 스캔대에 올렸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화면에 제 이름이 떴어요. 강명의 고객님 환영합니다. 박소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 되셨어요. 번호표 뽑으시면 제가 창구에서 뵐게요. 그녀는 번호표를 뽑아서 제게 건넸어요. 85번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시면 곧 불러드릴게요. 저는 번호표를 받으며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졌더군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꿈틀거렸어요. 과연 이 친절함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저 직업상 하는 연기일까요? 고객이 누구든 이렇게 대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뭔가 얻을 게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박소연은 저를 대기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부를게요. 따뜻한 차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프런트 데스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대기석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모두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 정장 차림의 남성들. 그 사이에서 제 초라한 모습이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60대 할머니가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자리를 조금 옮겼어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제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85번 고객님. 박소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일어나서 그녀의 창구로 갔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앞에 서니 더욱 긴장됐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박소현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녀는 의자를 조금 앞으로 당겨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민준이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여자. 제가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할지. 그 답을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박소연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약 확인됐어요, 어르신. 스탠다드 트윈룸 1박이시네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열자 몇 장의 10,000원짜리가 보였어요. 일부러 현금을 준비해 왔습니다. VIP 카드로 결제하면 정체가 드러날지 모르니까요. 얼마예요? 박소현이 화면을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85,000원입니다. 옆 창구 직원이 힐끔 쳐다봤어요. 젊은 20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옆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8만원대 예약에 저렇게 시간 쓰네. 목소리는 작았지만 들렸습니다. 제 손이 잠시 멈췄어요. 박소연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니, 정말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여전히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으니까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네.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8장과 5,000원짜리 1장. 돈이 약간 구겨져 있었어요. 일부러 오래된 지갑에서 꺼낸 거였습니다. 박소연은 돈을 받아 조심스럽게 펴서 정리했어요. 구겨진 부분을 정성스럽게 펴고 한 장씩 확인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구겨진 돈을 받으면 인상을 찌푸리곤 하죠. 하지만 그녀는 달랐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영수증 필요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박소현은 영수증을 접어서 봉투에 넣어 건넸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부터예요. 지금 2시니까 1시간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1층 로비에서 기다리셔도 되고 카페에서 차 드셔도 됩니다. 그녀의 설명은 천천히 또박또박 이어졌어요. 다른 직원들처럼 빨리 끝내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식은 포함된 건가요? 박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이 요금은 객실만 포함된 거예요. 하지만 1층에 베이커리가 있어요. 아침 일찍 문을 여니까 거기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랑 빵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녀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어요. 여기 베이커리 이름이에요. 오션 베이커리라고 오픈 시간은 아침 7시예요. 메모지를 건네는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받으며 물었어요. 비싼가요? 박소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커피 한 잔에 4,000원 정도 해요. 샌드위치도 6,000원에서 8,000원 정도고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모닝 세트 시키시면 좀 더 저렴해요. 커피랑 빵 세트로 7,000원이에요. 그녀는 호텔 팸플릿을 펼쳐 보여줬어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게 모닝 세트예요. 제가 자주 먹는데 양도 괜찮아요. 저는 팸플릿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비싼 조식 뷔페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제 형편을 생각해서 저렴한 옵션을 알려준 거예요. 그때 옆 창구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다른 고객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소리였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일어나더니 박소현을 불렀습니다. 박 매니저님 잠깐만요. VIP 손님이 추가 요청하셨는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박소현은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말했어요. 지금 상담 중이에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남자 직원은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소연은 다시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계속할게요. 객실은 12층이에요. 그녀는 객실 안내도를 펼쳤어요.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창문이 바다 쪽을 향하고 있어요. 부산 앞바다 야경이 정말 예쁘거든요. 저녁에 꼭 보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85,000원짜리 방을 예약한 손님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자세히 봤습니다. 28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젓했어요. 차분하고 세심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았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손님이 적은 시간이니까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바쁠 때도 이럴까요? 박소연은 룸키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이게 객실 키예요. 엘리베이터 타실 때 여기 찍으시면 돼요. 보안을 위해서 키가 있어야 12층 버튼이 눌려요. 저는 룸키를 받았어요. 그녀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호텔 안내예요. 수영장, 피트니스, 사우나 이용 시간이 나와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프런트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정말 모든 것을 세세하게 설명했어요.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처럼, 오로지 저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다 됐어요, 어르신. 편안히 쉬세요.
박소현이 일어나서 90도로 인사했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박소연은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그녀를 한 번 더 봤어요. 이 여자는 정말 다른 것 같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8만 5천 원을 낸 손님도 수백만 원을 쓰는 VIP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저는 룸키와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박소현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찬 바람과 함께 누군가 들어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봤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명품 코트에 비싼 가방을 든 화려한 사람이었죠. 선글라스를 낀 채로 걸어오는 모습이 오만해 보였어요. 뒤따라 젊은 남자가 캐리어 2개를 끌고 왔습니다. 비서였던 것 같아요. 로비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프런트 직원들이 모두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여자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긴장과 존경이 섞인 표정이었죠. 옆 창구에 있던 남자 직원이 재빨리 전화를 들었어요. 지배인님, 박 회장 사모님 도착하셨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황급히 나왔어요. 정장 차림에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김성호 지배인. 그는 거의 뛰다시피 로비로 나와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사모님이라 불린 여자는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날카로운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예약 제대로 된 거 맞죠? 목소리에 권위가 묻어났어요. 김성호 지배인이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 준비 완료됐습니다. 사모님은 시계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빨리 처리해줘요. 3시에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지배인은 식은땀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박소현을 봤어요. 박 매니저. 그가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박소현은 저에게 서류를 건네던 중이었어요. 박 매니저, 잠깐 그만하고 이리 와. 사모님 응대해야 해. 지배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박소현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녀는 저를 봤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 받아야 할 서류가 남아 있었어요. 박소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그녀는 지배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죄송합니다, 지배인님. 이 상담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박소현은 다시 한번 정중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체크인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지배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저를 힐끔 봤습니다. 초라한 점퍼 차림의 60대 여성. 8만 5천 원짜리 방을 예약한 손님. 그의 눈에 경멸이 어렸어요. 사모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 지배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모님에게 돌아서서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른 직원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에 비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나보다 저 할머니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그 소리를 더욱 크게 증폭시켰어요. 다른 손님들이 모두 저를 봤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취급받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회장이 아니니까요. 그저 초라한 차림의 할머니일 뿐이니까요. 박소현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사모님을 똑바로 봤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객은 저희에게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사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박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신 고객의 상담을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배인이 박소현의 팔을 잡았어요. 김대리,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박소연은 팔을 빼냈습니다. 저는 우리 호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지배인님. 그녀는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어르신, 계속할게요. 이게 마지막 서류예요. 사모님이 명품 가방을 내려쳤습니다. 당신 누군지 알아? 내가 이 호텔에 1년에 7천만 원을 쓴다고. 그 돈이면 당신 연봉보다 많을걸? 박소연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금액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저희 호텔의 원칙입니다. 그녀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누구도 박소연을 돕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전화를 들었어요. 본사에 보고하겠어, 각오해. 박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서류를 정리해서 봉투에 넣어 저에게 건넸어요. 다 됐어요, 어르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으며 그녀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소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에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진정한 사람. 돈이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 민준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꼭 쥐고 프런트 데스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로비 한쪽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모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당신 몇 살이야? 28살짜리가 나한테 이래? 내가 누군지 알아? 박 회장 부인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지배인은 박소현 옆에 바싹 다가섰어요. 박 매니저, 당장 사과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넘어갈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소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원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원칙? 지금 사모님이 화내고 계시잖아. 본사 회장님한테 보고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순간 제가 누군지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바로 회장입니다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박소현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봐야 했으니까요. 사모님이 박소현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라고? 박소현? 좋아, 기억해둘게. 오늘 일 내가 절대 안 잊어. SNS에도 올릴 거야. 이 호텔이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릴 거라고. 박소현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고객님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이 비웃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나를 무시했다는 거잖아. 박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고객님을 무시한 적 없습니다. 다만 먼저 오신 고객의 상담을 마무리했을 뿐입니다. 모든 고객은 동등하게 소중하니까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동등하게 1년에 7천만 원 쓰는 나랑 8만 원짜리 방 예약한 저 할머니랑 똑같다고. 웃기지 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돈이 많으면 대우받는 거야. 그게 현실이야. 박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호텔은 그런 원칙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지배인이 박소현의 팔을 잡았어요. 그만해. 지금 당장 사무실로 가. 박소현은 팔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지배인님, 저는 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지배인은 이를 악물었어요. 너 정말 각오한 거지? 본사에 보고 올라가면 징계야. 심하면 해고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박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박소연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을 리 없었겠죠. 28살 젊은 나이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부모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그녀에게 이 직장은 전부일 텐데. 하지만 박소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제 양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8살 어린 나이에 저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니. 저도 저 나이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체면과 이익을 따졌었죠. 사모님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두고 보자고. 내가 박 회장님한테 직접 전화할 테니까. 당신 같은 직원 당장 자르라고 할 거야. 그녀는 선글라스를 다시 끼고 돌아섰어요. 지배인, 당신도 책임 못 면해. 직원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지배인이야. 지배인은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사모님은 코웃음을 치며 로비를 나갔어요.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배인이 천천히 박소현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정직이야. 집에 가서 연락 기다려. 본사에서 징계위원회 열릴 거야.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명찰을 떼어 지배인에게 건넸습니다. 제 책상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만 했습니다. 동료들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을 테니까요. 박소현이 직원용 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당당했지만 쓸쓸해 보였습니다. 28살 젊은 나이에 직장을 잃게 생겼어요. 부모도 없이 혼자 살아온 그 여자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여자가
원칙을 지키다가 이렇게 되다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감동이었을까요? 둘 다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부산 앞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파란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박소현이 추천해준 뷰였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60년을 살면서 오늘만큼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젊다는 이유로, 평범한 직원이라는 이유로. 하지만 박소연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원칙을 택했어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양심을 지켰습니다. 28살 어린 나이에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니. 저는 전화기를 꺼냈어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도 전화를 해야 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야 할 때였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파도보다 더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준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아들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민준아, 어머니가 잘못 생각했다. 전화 너머로 놀란 기척이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박소현 씨, 내가 직접 봤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설마 부산까지 가신 건 아니죠? 저는 작게 웃었어요. 내 어머니가 못할 것도 없지. 민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대단하더구나. 28살 어린 나이에 어쩜 그렇게 의젓할까. 돈 많은 손님이 화를 내도 흔들리지 않았어. 원칙을 지키더라. 양심을 지켰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연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왜 그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겠다. 부모가 없어도 상관없어. 오히려 혼자 자라면서 더 단단해진 것 같구나.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준아. 지금 소연 씨가 좀 곤란한 상황이구나.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VVIP 손님이 화를 냈고 지배인이 박소현을 정직시켰다고. 본사에 징계 보고가 올라갈 거라고.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이 성격이 그래요. 옳지 않은 일에는 절대 굽히지 않아요. 저는 작게 웃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든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나서야 할 것 같구나. 민준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요? 내가 말하면 더 복잡해질 거야. 어머니가 직접 처리하마.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부산 앞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박소현이 말한 대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85,000원짜리 방에서 보는 야경. 하지만 그 어떤 스위트룸보다 값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 내부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프런트 데스크로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남자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배인님 좀 바꿔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보류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지배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배인 김성호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12층 1205호 투숙객입니다. 오늘 체크인할 때 박소현 매니저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지배인의 목소리가 약간 경계하는 투로 바뀌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신지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처음 호텔 이용하는 저를 잘 도와줬어요. 다른 손님들이 기다려도 끝까지 설명해주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배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직원분이 혼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 때문에 다른 손님을 못 도와줘서 그런 건가요? 지배인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어요. 만약 저 때문이라면 제가 사과하고 싶어요. 그 직원분은 잘못이 없어요. 제가 느려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지배인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고객님. 고객님 잘못이 아닙니다. 내부 사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네요. 좋은 직원분인 것 같은데.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어요. 바다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로 돌아가면 할 일들. 첫째, 본사 인사팀에 연락해서 박소현 징계권 중단시키기. 둘째, 김성호 지배인에게 경고 공문 발송. 셋째, 부산 지점 직원 교육 강화. 메모를 마치고 펜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뿌듯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당신도 분명 좋아했을 거야. 부모가 없어도 상관없어. 오히려 그래서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어린 나이에도 아주 대견한 사람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 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체크아웃 할 겁니다. 박소현에게 정체를 밝히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자리에서 만나야 합니다. 며느리로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박소현을 서울로 불러 만나는 날이에요. 민준이가 레스토랑 예약을 해뒀습니다. 서울 강남의 조용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0세 회장의 모습이 그대로 비쳤어요. 2주 전 부산에서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민준이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차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회장님을 처음 뵙는 거라서요. 저는 작게 웃었어요. 처음이 아닐 텐데. 민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혼잣말이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용하고 품위 있는 공간이었어요. 민준이가 시계를 봤습니다. 곧 도착할 거예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소현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머리를 곱게 묶고 화장도 살짝 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어요. 어르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 지었어요. 놀랐지? 내가 회장이야. 박소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호텔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8만 5천 원짜리 방 예약했던 할머니. 바로 나였어. 민준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그때.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단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돈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건 아닌지. 박소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완벽했어. 8만 5천 원을 낸 손님도 수천만 원을 쓰는 손님도 똑같이 대했잖아. 원칙을 지켰어. 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데 양심을 택했어. 어린 나이에 그런 용기를 가진 게 대단해. 박소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소연아, 부모가 없어도 괜찮아. 오히려 혼자 자라면서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됐구나. 민준이가 널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렴. 박소현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소현이가 부산 호텔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직 조치가 내려진 다음 날 갑자기 취소됐대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오히려 모범 직원으로 표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눈을 마주쳤어요. 민준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소연이는 여전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소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네, 어머님. 그날 왜 그랬어? 내 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잖아. 그냥 VIP 손님부터 응대했으면 문제 없었을 텐데. 박소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랄 때요. 항상 무시당했어요. 돈이 없다고, 부모가 없다고. 그때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를 무시해도 너는 절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박소연은 눈빛이 맑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정말 잘했어.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민준이와 소연이의 결혼식이에요.
장소는 부산이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부산 호텔 연회장. 소연이가 일했던 곳이었죠. 호텔 직원들이 모두 초대됐어요. 김성호 지배인도 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나, 회장님.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그날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좋은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김성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직원들 좀 더 잘 챙겨주세요. 특히 원칙을 지키는 직원들 말이에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소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준이가 소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오늘만큼 행복한 날이 없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분명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고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식이 끝나고 소연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감사하지. 너 같은 며느리를 얻게 해줘서. 소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28살 젊은 여자의 순수한 미소. 그 속에 담긴 따뜻함과 강인함.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진짜 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두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알았네요.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소현이가 우리 가족이 돼줘서, 민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돈이 많은지, 지위가 높은지, 학벌이 좋은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용기, 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따뜻함. 그게 진짜 부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연의 들판은 감동적인 여러분의 사연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평일 저녁 5시 새로운 사연이 공개됩니다. 사연의 들판 구독하고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좋아요와 댓글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